이렇게 영어 원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뭐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서 이해가 돼야지 그걸 영어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애한테는 폭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들리는 영어 릴리TV의 릴리쌤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 마이클리시 영어교재 전문출판사 대표님, 우리 마이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 네. 영어 강의도 하시고 또 영어 교재도 이렇게 30권이나 또 집필을 하셨어요. 영어 전문가이신데 제가 집필하신 책 이렇게 보니까 영어가 최하위권이었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영어가 정말 싫었다. 네네. 맞아요. 사실 되게 드물거든요. 그쵸. 이렇게 보통 영어 교육 일을 하시니까. 맞습니다. 보통 영어 교육 일 하시는 분들 보면 영어를 잘 하시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러시구나. 네. 그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영어를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를 싫어하는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또 영어 싫어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영어가 왜 싫었나요? 저는 그 중학교를 국립국어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거기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험 본 애들이기 때문에 보통 공부를 잘하고 이미 영어를 선행학습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 다 했죠. 저를 빼곤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어 선행학습 안 해가지고 중학교 입학을 해서 알파벳을 처음 배우고 영어를 읽을 줄도 몰랐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뭐 알파벳이나 영어 읽는 법에 대해서는 챙겨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 때문에 한 번은 선생님이 영어 읽는 걸 저한테 시켰는데 중간에 캔들 그 양초가 나오는데 그걸 캔디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더 싫어지죠. 그런 일들을 분명히 겪을 거예요. 영어 못하는 애들은. 괜히 영어 시간만 되면 소심해지고 막 하기 싫고 막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심해지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영어를 분명히 싫어했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학교 성적도 영향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성적 되게 낮았었죠. 보통 수능까지 그게 영향이 계속 미쳐져가지고 수능에서 대부분 다른 과목들은 만점에 가깝게 맞았어요. 한두 개만 틀리고 근데 영어만 그때 80점 만점 60점 맞았었죠. 아무리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영어가 재밌어졌다. 맞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영어가 너무 싫고 했는데 이게 영어가 좋아졌던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 몸이 아팠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철 어학원을 한번 다녀봐라 해가지고 어학원을 갔는데 정철 어학원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거기 계셨던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쳐 줬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한국어랑 영어는 어떻게 다르고 그러면 영어를 학문이 아니라 언어로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단어 뜻도 get이라 그러면은 그 뜻이 뭐지? 뭐 얻다, 뭐 가다, 뭐 되게 많잖아요 뜻이.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없었다가 생기게 되면 get을 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질적인 거를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재미가 있고 그거를 영어를 실제 말하는 데 써먹을 수 있게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영어가 재밌어졌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죠? 집에서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조금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거를 막 어머니께서 이렇게 전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한테 강압적으로 애가 싫어요 하는데 막 너 들어야 돼 막 한다든지 너 읽어야 돼 막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애를 풀어놓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언어라는 거는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무작정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이 단어 뜻은 무엇이고라든지 이렇게 영어 원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뭐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서 이해가 돼야지 그걸 영어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애한테는 폭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쵸.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지점이거든요.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흘려듣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계속 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요. 그게 그 언어 감각이 좋은 애들 한 20명 중 1명 정도는 정말 그렇게 된 애들이 있어요. 있긴 있기 때문에 그걸로 100% 틀렸다라고 하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애들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경우에 뭐 영어 자막이나 영어 대본이나 그런 식으로 익혀야지 그거를 그냥 무작정 아무 뜻도 모르고 하는 거는 기억에 남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고 발음이라든지 리스닝에 조금 도움 될 수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돼요.
소리 감각을 익히는 데 그쵸, 정도 그쵸. 도움이 된다. 네. 아, 그쵸.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영어를 싫어하셨는데, 그 이후에 영어를 이제 변화 계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쭉 공부를 해오셨나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대학생 때도 작곡 쪽을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양 점수는 채워야 되잖아요.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영어 전공 수업을 들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전공 수업을 재미삼아 듣다 보니까 졸업할 때 돼가지고 그 1년만 더 다니면은 영어 학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 1년 더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벌어서 다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선생님 일을 했죠. 아, 네. 영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가르쳤다는 시작했어요.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초등학생 애들 그런 애들 영어 학원에서 친구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나셨겠네요. 그쵸. 뭐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성인 다 많이 만났어요. 시작은 초등학생이었지만 이후에 뭐 공무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네, 많이 만나봤고 저는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동안 어떤 학원에서 뭘 배웠니 하고 걔 실력이 어떤지를 봐요. 그럼 그 학원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걔 한 명으로 모르겠지만 걔랑 똑같은 학원 다니는데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그 학원이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대략 보이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은 그 학원들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고 잘하려고 하는 건데 나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밝히지는 않아도 네네. 요즘에 이제 어떤 학원을 찾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좀 네. 그런 부분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실 뭘 배우려면 선생님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은 뭐 보습 학원이든 어학원이든 과외든 상관없어요. 그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 선생님 믿고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보통 그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 보통 학원을 왜 다니냐 그러면은 안정감 때문에 다녀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원, 잘하는 애들 다니는 학원이 우리 애도 다니고 있어. 우리 애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잘하는 애들을 더 잘하게 만들다든지 잘하게끔 유지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인데 못하는 애들을 잘하게끔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심지어 선생님한테 학원 끊는다고 막 협박까지 하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애들을 잘하게 만든 학원들, 그런 학원들 진짜예요. 그런 학원이 1, 2년 한 게 아니라 최소 3년 이상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그럼 그 학원 보내시면 돼요. 아, 네. 그렇군요. 아, 맞아요. 이게 사실 잘하는 아이들 끌어주는 건 좀 쉽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게 돈이 돼요. 왜냐면 걔네들 보고 또 들어오니까. 네, 그쵸, 못하는 그쵸. 애들 잘하게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돼요. 그렇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어 한번 진짜 잘해보고 싶다. 네네. 또, 다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성인분들도 많이 네네. 계세요. 그런 왕초보에서 또 시작하셨던 분으로서 네네.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은 영어를 읽으실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까지 이렇게 수능도 준비해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움이 되긴 돼요. 다만 그거를 실제로 그 영작하는 수준이 되려면 꽤 높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초부터 말하기나 쓰기 익히는 그런 책들을 익히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책 중에서는 일단은 단단기초 영어 공부 혼자 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쉬우면서도 영어를 언어로서 어떻게 말하기와 쓰기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니까 그 책 해보시고 그 책이 뭐 쉽다 어렵다 그러면 다른 제 책들 중에서 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무료 강의가 그쵸. 다 있어서. 네, 유튜브에 영상으로 제가 올려놨어요. 아, 그리고 음원이나 뭐 자료들도 되게 그쵸, 많이 그쵸. 주시더라고요. 네, 제 모든 책은 다 원어민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책이라 그래도 그거를 그냥 읽고 이해하고 끝을 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하기에 적용을 할 것인가, 듣기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 모든 책은 원어민 MP 제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한테 비용을 들여서 녹음을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듣기도 그쵸, 가능하고, 또 이제 학습할 수 있다는 그쵸. 겁니다. 아, 네. 오늘 소개해주신 그런 교재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왕초보가 영어 강사, 영어 교재 집필하는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